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 MC 홍민입니다. 자, 여러분 건강하시죠? 갑자기 제 질문이 너무 느닷없었나요? 자, 건강 정말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잘 먹고 잘 소화하고 또 잘 배출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이게 잘 되지 않는다면 정말 문제가 심각해지게 됩니다. 자, 현대인들을 보면요. 소화불량, 속쓰림, 그리고 위산 역류 등 다양한 위장 장애를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무엇보다도 불규칙한 식습관이나 인스턴트 음식을 섭취하고 또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소화 장애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언급드린 거 남 얘기 같지 않으시죠? 저도 지금 해당되는 게 많은데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만성 위장 식도 질환 원인부터 치료까지라는 주제로 이야기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방송 보시면서 위장 식도 질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원장님 소개해 드릴게요. 한방내과 전문의 허봉수 원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최근 10여 년 사이에 위장 식도 질환자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자, 원장님, 이렇게 위장 식도 질환이 많은 이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최근에 위장 식도질환이 많은 원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는 과식이나 급식, 폭식 등과 같은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현대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지나친 스트레스 때문에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특히나 밤에 드시고 바로 주무시는 야식을 즐겨 하시는 습관들도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맵거나 짜게 먹는 식습관이라든가 과도한 음주나 흡연, 수면 부족 등도 한 가지 원인이 됩니다. 또 한 가지 고지방이나 고열량 식사를 즐겨 하시는 분들, 카페인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는 분들의 경우에도 위장 식도 질환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대략 한 6가지 정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원장님 이거 요즘 현대인들에게 대부분 해당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상당 부분 이거 제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쁜 식습관들, 생활 습관들이 건강을 해치게 되고 위장 이런 식도 질환을 유발을 한다라는 이야기인데 자, 이러한 나쁜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 오랫도록 고치지 않는다면 원장님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나요? 예, 대표적으로 두 가지 기능성 소화불량 증상하고 위 식도 역류 질환 증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성 소화불량증의 경우에는 이 부분을 명치라 그러는데 명치 주변이 통증에 있거나 또는 속이 쓰리거나 식후 포만감이 있거나 한 숟갈이나 두 숟갈만 드셔도 배가 부른 조기 포만감 증상 등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 밖에 두통이나 메스꺼움이나 하는 기타 증상들이 같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식도 역류 질환인 경우에는 위장 안에 있는 위산 자체가 식도 쪽으로 역류되는 위산 역류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식도를 자극하기 때문에 가슴이 쓰리거나 타는 듯한 통증이 나타나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흉통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인후부 쪽을 자극하기 때문에 만성 기침이 나타나거나 천식이 증상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목이 꽉 막힌 증상, 목에 가래가 낀 증상 같은 목에 이물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인후통이나 후두염 또는 쉰 목소리 같은 증상들도 자주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네, 위장 식도 질환의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때 해당되는 게 저도 많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증상들도 좀 저에게 많이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위식도 질환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원장님 파헤쳐 볼까요? 대개 후천적으로 좋지 않은 식습관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이거나 또는 선천적으로 위장 기능이 약해서 위하수나 위무력인 경우에는 소화를 제대로 시키지 못해 생긴 음식 찌꺼기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부패하면서 독소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죠. 한약에서는 이런 독소를 담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독소들이 위장에 쌓이게 되면 덩어리를 이루면서 노폐물 덩어리를 이루면서 위장이 운동이 잘 되지 않는 적취라는 거를 만들어내게 되죠. 이러한 위장 적취가 한약에서 봤을 때 위장 식도 질환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중증 위장병을 일으키는 담, 이 담이라는 독소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원장님, 이 담이 뭔가요? 우리 몸속에 존재하는 독소, 노폐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전 한의학 의서 중에서도 이런 담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었는데 가장 오래된 의서라고 하는 황제내경하고 또 장경학 선생님이 쓴 경약전서라는 책에도 나와 있고
동의보감, 허준 선생님이 쓴 동의보감에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오장육부와 전신으로 퍼져나가는 병리적인 물질, 독소라고 보면 되고 이것들이 현대 난치성 위장병의 주 원인인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뭔가 새롭게 생겨난 단어 용어가 아니라 이전에 뭐 조선명의 허준 선생님 그리고 중국명의 또 장유화 선생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셨군요. 이 담 독소가 어떻게 소화기 질환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전신 질환까지 일으킬 수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위장에 낀 담 독소 때문에 운동성이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소화기 질환을 나타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위장 안쪽 벽에는 혈관이나 림프관이라는 조직들이 다 존재합니다. 시스템 자체가 네. 존재하죠. 그래서 담독소라는 게 혈관이나 림프관을 타고 퍼지면서 전신 질환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료화면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장점막 조직은 세포 사이사이가 치밀하게 결합되어 있다. 이 치밀한 조직의 틈새는 개폐를 반복하는 문이 있다. 이는 음식물의 영양소가 안전하면 열리고 문제가 있으면 닫혀서 독소가 퍼지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몸에 유익한 영양소일 경우 문이 활짝 열려 몸 전체에 영양소를 공급하고 몸에 유해한 독소가 있다면 문을 닫아 유해 물질이 몸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즉 위장점막의 문은 최전선에서 몸을 보호하는 파수꾼인 것이다. 그러나 습관적으로 폭식이나 과식을 하면 음식물이 위장 내에서 다 분해되지 못하고 노폐물이 남게 되는데 장경학은 소화기관에 남은 노폐물이 부패하면 담이 쌓인다고 봤다. 즉 한의학에서는 이 담을 일종의 독소라고 설명하고 있다. 위와 장외벽은 섭취한 음식 영양소를 분해하여 전신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장경학은 담 독소가 위장병뿐 아니라 전신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다양한 전신 질환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건데 그렇다면은 원장님 궁금해지는 게 뭐 다른 부위에 문제가 있어서 아픈 경우도 있고 이 담 독소 때문에 전신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참지 말고 병원을 가서 이거에 대한 진단을 좀 받아봐야 될까요? 예, 준비된 영상을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저분 같은 경우에는 잦은 트름이나 속쓰림, 속더부로 복부 통증이 자주 나타나는 분이었는데 저런 분들도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셔야 되고 위암에 가전력이 있으면 당연히 위암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진료를 주기적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식도가 좀 좁아지거나 협착된 경우에는 삼킨 곤란이라는 게 나타날 수가 있어서 음식이 목에 걸려서 내려가지 않는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급격하게 별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암으로 인해서 체중이 감소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진찰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 빈혈이 있어서 어지럼증이나 아주 심한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있는 경우에도 병원에서 전문적인 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요. 대변을 보았을 때 대변에 피가 나오는 혈변이 나오거나 색깔이 검게 변한 흑색변이 나오는 경우에는 위장관 출혈이 의심되기 때문에 이것도 병원 진료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이 6가지 증상 이외에도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소화불량이 있거나 흉통이나 가슴 답답함, 구토가 있거나 만성적인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있거나 원인 모를 만성 피로, 대개 이런 경우는 혈액 검사나 어떤 호르몬 검사에서 수치가 정상인데 불구하고 나타나는 만성 피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담결림으로 전신이 여기저기 아픈 경우에도 꼭 치료를 받아야 할 증상들입니다. 네, 지금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치료를 받아야 한다 원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지금 방송을 보시면서 내가 지금 저런데 하시는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얼른 좀 진단을 받아보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제때 받지 않은 경우가 원장님 굉장히 많아요. 저부터도 좀 어느 정도 좀 살짝 아프거나 좀 지속적으로 아파도 뭐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방치를 하게 된다라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모든 질병의 치료 원칙은 조기 진단, 조기 치료입니다. 그런데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하게 된다 그러면 식도 질환의 경우에는 궤양이나 출혈이 생길 수 있고 식도가 막히는 식도 협착이나 삼킨 곤란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심한 경우에는 식도의 상피세포 자체가 변형이 되면서 발해식도라는 게 나타날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식도암으로 전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목에 이물감이나 만성적인 기침 같은 합병증도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또 위장 질환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점막이 아주 얇아지는 위축성 위염이 나타날 수도 있고 위상피 세포가 장상피 세포로 변형되는 장상피 화생이라는 질환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위암으로 갈 가능성도 높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두통이라든가 또는 피로라든가 근육통과 같은 전신 증상이 유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치료를 하기 위해서 조기 치료를 꼭 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은 그렇게 많이 불편하지 않다고 뭐 나아지겠지 방치시킬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와, 진짜 무시무시하게 지금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더 큰 질환으로 이렇게 발전이 되기 전에 하루빨리 검진을 받으시고 또 진단 받아보시고 치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위장 적취, 담 독소에 대한 검사, 원장님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 크게 한 5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자가 설문지 작성 방법입니다. 전신 증상하고 소화기 증상에 대한 각 설문지 항목이 있고 그 설문지마다 그런 증상들이 어느 정도로 나타나고 얼마나 자주 나타나고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자가적으로 설문지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설문지 작성한 이유는 전체적인 그 적시로 독소로 인한 증상들이 어느 부위에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EAV, 경락 공론 진단 검사기라는 걸 통해서 검사를 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독일에서 개발된 장비인데 손끝 발끝에서는 우리 침을 맞는 자리, 경혈점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여기에 미세한 전류가 흘려서 나타나는 반응을 통해서 오장육부 기능에 강약을 검사하는 검사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통적으로 맥을 보거나 네 번째 혀의 상태를 관찰해서 진찰하는 맥진이나 설진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진찰 방법인데요. 복진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진은 말 그대로 전문한 의사가 환자분의 배를 만져보거나 눌러보면서 굳어져 있는 부분들, 적취가 어느 부분에 있고 어느 정도로 심한지를 파악하는 그 진찰 방법입니다. 네,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또 위장의 굳기를 확인하는 검사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위장 적취 치료에 대해서 알아볼 차례입니다. 자, 원장님, 위장 적취 치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네,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약물 치료하고 기계 치료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약물 치료는 쉽게 얘기하면 그 치료 한약인데 독소를 제거하고 위장 기능을 강화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기계 치료는 한방 물리 치료이고 독소를 제거할 수 있는 어떤 물리적인 치료를 병행하는 방법이고요. 방향으로 본다면 약물 치료를 통해서 안으로 치료하고 기계 치료를 통해서 밖으로 치료하는 안팎으로 동시에 치료하는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네, 보통 한의학 하면은 뭐 약물 치료, 뭐 침이라든지 뜸 이런 걸 생각하실 텐데 뭐 기계적인 치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위장 적취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부분 설명을 들으셨고요. 자, 그렇다면 잘 낫지 않는 만성 질환 그리고 식도 질환 이런 부분을 치료하기 위한 먼저 이 약물 치료 이 부분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네, 약물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벼운 경우는 경증이라 그러고 심한 경우는 중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가벼운 경증의 경우에는 담음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실질적인 어떤 덩어리 같은 걸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이것들이 우리가 쉽게 체했다고 하는 위장 입구 자체가 굳어지는 것들은 식적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전체적인 덩어리들이 곳곳에 많이 쌓이게 되는 심한 경우를 적치라고 합니다. 각각 정도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치료 한약을 쓰게 되는데 경증인 경우에는 고농축 발효 담음 탕약을 쓰거나 식적 탕약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독소 덩어리가 심한 중증의 경우에는 고농축 발효 적시 탕약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약물 치료만으로 치료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입원을 해야 할 정도로 증상이 심하다. 이럴 경우에는 원장님 어떤 치료가 또 되나요? 네, 저 화면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치료 영상 화면인데요. 예, 저 치료 영상은 아로마 고체 치료 영상입니다. 누운 상태에서 봤는데요. 먼저 아로마 오일을 복부에 바른 다음에 고주파 치료기를 통해서 복부 전체에 고주파를 쏘게 되는 것이죠. 고주파의 효과는 심부 깊숙한 곳에 열을 발생시키게 되는데 심부 깊숙한 곳에 발생된 열은 독소로 오염된 부분의 세포를 좀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세포가 활성화되면 오염된 노폐물들이 이렇게 이격되면서
배출되는 걸 좀 도와주게 되고 환경 자체가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상적인 위장 운동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치료는 약침 치료를 나타내는 영상인데요. 약침은 치료약과 치료 한약과 치매 효과 두 가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치료법입니다. 저희가 만든 그 치료 한약을 굳어진 부위에 주사함으로써 독소를 제거하는 데 일정 부분 도움을 줍니다. 이 그림은 약뜸요법을 나타낸 건데요. 치료 한약하고 뜸의 온열요법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저 약주머니 안에는 노폐물을 잘 배출해 줄 수 있는 특별한 한약재들로 선택된 약들이 들어가 있고요. 뜸의 효과 때문에 내부 깊숙한 곳에서는 열이 발생되게 되고 그 열과 아까 말씀드렸던 한약재들의 약증기가 서로 어우러지면서 노폐물로 오염된 조직들이 세포가 활성화되고 조직에 끼어 있던 노폐물들이 배출되는데 도움을 주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좀 확인을 해봤는데 그렇다면은 어떤 분들이 치료를 받으면 효과적일지 치료 대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원장님 어떻습니까? 네, 3개월 이상 소화불량이 지속되는 분들 또는 자주 체하는 경우 목의 이물감이나 인후통, 만성기침이나 만성기침들이 지속되는 경우에도 치료 대상이 됩니다. 또 만성적인 두통이나 어지럼증 증상들이 지속되는 경우 목이나 어깨에 담기울림이 심한 경우 또 원인 모를 복통이나 옆구리나 등이 아픈 경우에도 치료 대상이 됩니다. 만성적인 피로나 흉통이나 가슴 답답함, 불안이나 숨찬 증상이 있지만 어떤 진단명이 나오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치료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아마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방송을 보시면서 나도 저런데 어머머 나랑 같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바로 자가 진단 테스트입니다. 원장님께서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지금 방송을 보시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본인의 건강을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장님 시작해 주시죠. 네, 체크리스트 시작해 보겠습니다. 크게 16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소화기 증상들도 있고 그 외에 전신 증상도 있으니까 다 보시면서 한 가지 다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명치 끝이 답답하고 역류가 잘 되는 경우, 잘 체하는 경우, 속이 메스꺼운 경우, 가스가 잘 차고 항상 속이 더부룩한 경우, 대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는 과민성 장증후군 증상이 있는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독소가 뇌로 가서 머리가 자주 아프거나 자주 어지럽거나 건망증이 최근에 심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피부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 얼굴이 누렇게 되거나 검어지거나 기미가 끼는 경우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눈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눈이 침침하고 다크서클이 있는 경우도 있게 되고요. 그리고 눈이 건조하고 침침하면서 통증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과적으로 검사했을 때 염증이라든가 어떤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입으로 냄새가 올라오는 구취가 심한 경우도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혈액 검사나 호르몬 검사를 통해서도 큰 문제는 없지만 자주 피로한 경우도 해당될 수가 있고요. 뒷목이나 어깨가 잘 뭉치는 경우도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구리나 등 통증, 담에 잘 걸리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비뇨성 식기 쪽으로도 독소가 퍼져서 냉이나 염증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16가지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 지금 들으면서 체크를 해봤거든요. 원장님 저 9개 나왔습니다. 9개면 좀 약간 좀 조심할 단계입니다. 이 정도면 좀 적극적인 검사와 치료를 받아야 되는 단계인가요? 예, 그렇죠. 5개에서 9개까지는 좀 독소가 좀 있기 때문에 네. 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네. 10개 이상이라면 아주 심각한 독소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은 좀 진찰 받고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지금 걱정이 앞섭니다. 지금 방송을 하면서 또 다시 한번 저의 건강을 되돌아보게 됐는데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이렇게 많은 항목에 체크되신 분이 계시다면 가까운 병원을 찾아가셔서 빠르게 검사 받아보시고 또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장적치 치료 증상이 개선된 그런 좋은 사례 또다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또 어떤 사례도 있습니까, 원장님? 네, 이분은 68세 여성 환자분이셨는데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하고 특히나 호흡곤란과 심한 기침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특히 잠자는 동안에 호흡도 일정하지 않는 수면 무호흡증도 있었고 기억력도 많이 떨어져 있는 분이셨고 내시경 검사를 했을 때 장상피부화생을 진단받아서 위암이 될까 봐 걱정을 많이 했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위장 치료를 시행을 하면서 속이 좀 편해졌고 더불어 한 게 없어지면서 놀랍게도 호흡곤란 증상들이 한 보름 치료 후에 많이 완화가 됐었습니다. 기침도 많이 완화가 됐고 더불어서 생활의 활력도 많이 느끼게 되면서 잠자는 때에도 그 호흡 무호흡증 자체가 전에 비해서는 좀 좋아졌다고 하면서 기뻐했던 그런 환자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49세 여성 환자분이셨는데 명치가 답답하고 속이 쓰리고 특히나 심한 복통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장을 받았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가슴도 답답하고 안 아픈 데가 없었죠. 머리도 아프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만성 피로에다가 건망증이나 잦은 구토가 있었고 눈까지 건조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고통을 호소했던 그런 환자분이셨습니다. 입원 치료를 했던 그런 분이셨는데 2주 입원 치료 후에 위장에 끼어있던 노폐물 독소들이 많이 제거가 되면서 그렇게 고생을 했던 명치 통증, 복통 자체가 많이 완화가 됐었죠. 그래서 소화도 잘 됐고 치료 후에는 예전보다 더 많이 체중이 늘어서 행복해하고 기뻐했던 그런 환자분이셨습니다. 네, 이렇게 또 두 분의 사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뭐 위장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전신 질환을 겪었던 분이었는데 이렇게 치료가 잘 된 예후가 좋은 사례 살펴봤습니다. 예후는 환자마다 다를 수 있다는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만성 위식도 질환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치료도 중요하지만 원장님 미리 이렇게까지 되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또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들 어떤 게 있을지 원장님께서 설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333 식사법을 저희들이 강조하는데요. 하루 3번 규칙적으로 30분 이상 천천히 씹어서 30번 이상 꼭꼭 씹어서 식사를 하는 겁니다. 나쁜 식습관들, 폭식이나 과식, 급식, 독식, 야식 이런 것들을 최대한 삼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럼으로써 위장에 독소가 만들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위와 식도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예방법입니다. 네, 이렇게 규칙적인 식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위장적치 생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식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만성 위식도 질환 원인부터 치료까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좋은 말씀 전해주신 한방내과 전문의 허봉수 원장님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치료 효과 역시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도 기억을 해주셔야겠고요. 저희 방송 후에도 상담 전화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방송을 보시다가 나도 저런데 어떤 치료 방법이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위장 식도 질환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편하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말 건강이 최고입니다. 잘 먹는 것도 좋고 잘 소화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 평소에 습관부터 고쳐 나가면서 건강 잘 지켜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에도 더욱더 건강한 소식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